왓츠잇입니다. 오늘은 워낙 유명한 시계인 티소의 PRX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몇 년은 젠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위 젠타 디자인이라고 하는 브레이슬릿 일체형 시계들이 많이 출시되기도 했고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은 브레이슬릿 일체형 디자인 시계들이 출시됐지만 PRX는 일체형 시계의 전쟁을 월드워 수준으로 키운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데뷔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화제성만큼은 최고의 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인기도 많고 잘 만든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티소 PRX 쿼츠 흰색 다이얼의 흰색 러버 스트랩입니다. 레퍼런스는 T137-410-17-01100입니다. 시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4년에 아직도 PRX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세부 모델 리뷰 겸 PRX 쿼츠 흰판 러버 스트랩을 들고 왔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시계 사이의 객관적인 스펙 외의 다른 주관적인 사항에 대한 비교는 가급적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굳이 타 와치메이커나 직접적인 시계 이름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PRX의 엄청난 성공 이후 꼭 PRX 때문만은 아니지만 PRX와 경쟁할 만한 일체형 시계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이미 PRX가 많이 유명해진 이유라 그런지 PRX 킬러라고 하면서 PRX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컨텐츠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PRX를 죽인다고 엄청 달려들었습니다. 그렇다고 PRX가 죽었냐?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PRX만에 대한 판매량이나 매출을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비교는 못하겠지만 화제성 혹은 인기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비교됐던 다른 일체형 시계들과 함께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른 비교본 시계들의 이름은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블러 처리했고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PRX는 출시 이후 지금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다른 비교본 시계들 대비 월등히 높은 관심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온갖 킬러들이 달려들었지만 PRX를 죽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을 조닉 같은 시계라고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단순히 검색어의 화제성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PRX가 다른 시계 대비 더 좋은 시계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스펙을 보시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러그틀러그는 44mm, 두께는 10.4mm입니다. 방수는 10기압 100m, 크리스탈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요. 스트랩은 퀵 릴리즈가 있는 러버 스트랩입니다. 무브먼트는 에타 F06-1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86g이고 17.5cm 손목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스포티해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PRX 40mm에 대해서 브레이슬릿의 엔드링크 고정으로 인해 생각보다 커 보이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러버 스트랩의 경우 자연스럽게 손목을 감싸주기 때문에 사이즈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매트한 흰색이고요. 다이얼에 대해서 현 시점에 다른 PRX 대비 이 시계만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PRX 쿼츠 흰판은 플루메라고 하죠. 다이얼 전체에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PRX 중 이 시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 표시는 인덱스 형태이고요. 핸즈는 패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 전체가 야광임에도 인덱스와 핸즈에도 동일하게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2시에는 티소 시그니처가 위치하고요. 6시에는 PRX라고 적혀 있는데 PRX 뜻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Precise, Robust, X 숫자 10입니다. 정확성, 견고함, 10기압, 100m 방수를 의미합니다. 3시에는 날짜창이 위치합니다. 인덱스와 핸즈를 자세히 보시면 마감은 물론이고 세세한 부분의 디테일에도 신경을 쓴 게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디테일은 사실 PRX 쿼츠 모델이 오토매틱 모델이랑 부품을 공유하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오토매틱 버전의 가격대에 소재나 마감 퀄리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쿼츠 모델의 경우 가격대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소재의 퀄리티나 디테일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요. 베젤은 폴리싱 처리되어 있고 케이스는 브러싱 처리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패시티드라고 하는데 면과 면이 만나도록 가공하는 방식을 사용한 레트로한 디자인에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느낌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계는 특히 러버 스트랩과 함께 하다 보니 좀 더 스포티함이 강조돼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제 생각에는 PRX에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계가 그중 스포티함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여름에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좋은 시계입니다. 무브먼트는 에타 F06 125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요. 특징으로는 배터리 수명이 최소 5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 표시 기능이 있어서 배터리 교체 시기가 되면 초침이 4초 간격으로 움직여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려줍니다. 오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는 못 찾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 결과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3초의 1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랩은 러버 스트랩입니다. 원래 일체형 시계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버 스트랩도 PRX에 맞춰서 일체형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PRX 전용 러버 스트랩이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손목에 착용 시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패턴도 들어가 있는데 심플한 매트 다이얼에도 잘 어울리고요. 일체형 전용 러버 스트랩이다 보니 체결 부위가 케이스가 떨어지는 라인과 딱 맞아떨어져 디자인적으로도 일체감을 줍니다. 야광은 다이얼에도 야광 처리가 되어 있는 플룸의 다이얼이고요. 인덱스와 핸즈에도 야광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야광 소재는 슈퍼 루미노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란빛의 야광인데 아주 어둡지 않으면 살짝 티파니 맛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주관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의 시계에 파란색 플룸에는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밝을 땐 이렇게 보이고요. 살짝 어두우면 이렇게. 완전 어두울 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착용 샷은 이렇게 보입니다. 착용자 관점에서 그리고 반대편에서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장점은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서로 상반되는 디자인 요소들을 균형 있게 잘 섞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티지함과 모던함, 우아함과 스포티함, 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고요. 균형이 잘 맞아서 그런지 저에게는 보면 볼수록 이쁜 시계이고요. 처음 봤을 때도 이쁘다 싶었는데 100번 1000번 보면 더 이쁩니다. 그래서인지 티쏘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살짝 감탄까지 하게 만들어준 시계입니다. 사실 PRX가 접근성으로 보면 럭셔리보다는 스위스 시계의 입문이나 대중성이 좀 더 큰 시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X에 대한 오마주 시계라든지 짝퉁 시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큰 인정을 받은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PRX 파워매틱도 가성비 갑으로 평가를 받는데 쿼츠 모델 같은 경우 오토매틱 모델과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이얼 색상, 다이얼 패턴, 케이스 사이즈, 베젤 형태 및 색상, 밴드 형태, 쿼츠 혹은 오토매틱, 스페셜 에디션 등 지속적으로 베리에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선택지도 아주 다양합니다. 저도 여유가 되면 한 두세 개 모델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고 싶은 시계이고요. 사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나만 고르기가 힘든 게 단점인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 케이스 사이즈 선택 시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러버 스트랩 버전도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 왓츠얏 였습니다.